자, 등문공 하 계속 읽습니다. 맹자 등문공 합니다. 자, 제자 진대가 말했다. 선생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사소한 지조에 집착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아가리파이터 맹자에게 누가 덤볐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신다면 크게는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작게는 그를 패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바르게 편다라고 했으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 때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를 새깃털 장식이 달린 깃발을 사용해서 불렀는데 요 깃발이라는 거는요, 근데 원래 사냥터지기를 부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주를 보니까 원래 제후가 대부를 부를 때 쓰는 깃발이랍니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용도가 제나라 경공이 이제 그 용도를 다르게 쓴 거죠. 용도를 잘못 쓴 거죠. 자, 그가 오지 않자 죽이려 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이 사람을 칭찬해 뜻있는 선비는 죽어서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선비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머리가 베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 선생께서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의 어떤 점을 높이 삭히느냐,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불러도 가지 않았던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합당한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바르게 편다라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만약 이익만을 가지고 따질 경우에 8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것도 이익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잠깐 고개를 숙이면, 예를 들면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네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온갖 비열하고 더럽고 추잡한 방법을 다 써도 괜찮다는 것이냐. 는 이제 맹자의 그런 말이 이제 맹자의 말인 거죠. 옛날에 진나라의 경인,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는 재상이죠. 경인 조간자가 마차를 잘 모는 왕량에게 그의 총신인 해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을 가겠는데 해는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가 돌아와 천하의 형편없는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왕량에게 알렸다. 그러자 왕량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강요하다시피 청에서 해의 승낙을 얻고 함께 사냥을 나섰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았다. 해가 돌아와서 천하의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조간자가 내가 그에게 너와 함께 수레를 타는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고는 왕량에게 그렇게 하기를 분부했다. 그런데 왕량은 그 분부에 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를 위해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했더니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원칙대로 했다. 그런 말이죠. 그를 위해 법도에 어긋나게 했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시에 말 달리는 법도를 잃지 않으니 활을 쏘매 깨뜨린 것처럼 명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소인배와 함께 수레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으니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말몰이꾼조차도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면 산더미처럼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돌을 굽혀서 제후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기 지조를 굽힌 자가 남을 바르게 한 경우는 없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 뿌슝뿌슝 병신 칭칭칭칭칭칭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표정 그 사진 찍어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양파 붙잡고 이런 표정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놓거나 맹자는 언제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맹자가 몇 년도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막 이런 거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않는 게 예를 들면 맹자의 이런 말하고 잘 합치하는 거죠. 그런 씹새끼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수준 떨어집니다. 진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고 석사 수료하고 그냥 남겨놨지만은 철학 공부하고 사실 대학원에 있을 땐 잘 모르다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줄 알아요. 물론 내 여자친구도 나 만나고 사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공부해라. 깝치지 마. 깝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석사 수료만 했습니다. 자, 종행가의 인물인 경춘이 말했다. 아무튼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괜히 뭐예요? 잠깐 이익이 된다고요. 그 유튜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막 보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번다고 그게 이익이 된다고 거기 영합하지 마시고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하세요. 바른 말을. 가츠손님이 결혼 못 하셨어요. 무슨 마누라가 있긴 마누라가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사과드리세요, 빨리. 얼마나 지금 상처받는지 알아, 저 사람. 내가 맨날 내가 맨날 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놀리는데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학사세요. 때려치세요, 빨리. 자퇴하고 다른 거 나가세요. 공대 나가요. 자, 종행가의 인물인 경춘이 말했다. 종행가라는 거는 외교관들인데요. 국제 정세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니들이 짱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왕들을 잘 설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소진, 소대, 장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 아니에요. 그 투자 얘기하시던 분하고 다른 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경춘이 말했다. 공손년과 장인은 둘 다 이제 종행가 쪽 사람입니다. 어찌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번 성을 내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천하가 조용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들이 어찌 대장부일 수 있겠느냐? 그대는 예를 배우지 않았느냐? 남자가 관례를 치를 때에는, 그러니까 성이 될 때는 아버지가 훈계를 한다. 또 여자가 시집 갈 때에는 어머니가 훈계를 하는데, 시집 가는 딸을 문간까지 전송하며 타이르기를 너희 시집에 가거든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하여 남편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한다.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이다. 아녀자의 도리이다. 천하의 넓은 집에,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서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한 상황에 처해도 의지가 변함이 없고 위세와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요 부분에서의 이야기는요,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종행가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을 잘해서 제후들을 그러니까 왕들이나 제후들을 설득해서 외교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편법입니다. 그래서 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대장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종행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 뭐예요,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왜 씨발 그 뭐예요, 기업 파는 그 상품 품질 낮추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늘려가지고 기업 가치 일시적으로 늘리고 파는 시발 것들 있죠. 시발 연놈들 있죠. 그런 연놈들이 이제 종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가 그런 꼴을 당했죠. 병신들. 자, 넘어가 봅시다. 욕은 좀이라고 맹자도 한 욕했거든. 자, 아무튼 그런 새끼들은 안 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위나라 사람인 주소가 물었다. 주소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보세요, 다 40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도 40인 줄 알았다니까. 자, 맹자의 군자는, 옛날의 군자는 벼슬을 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벼슬을 했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공자는 석 달이 되도록 섬길 군주가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했고,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갔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벼슬 하려고요. 또 공명의는 옛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석 달이 되도록 섬길 군주가 없으면 그를 위문했다라고 합니다. 주소가 물었다. 석 달이 되도록 섬길 임금이 없으면 위문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맹자가 말했다. 선비가 주기를 잃는 것은, 여러분은 평생 백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3달만 백수가 돼도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굳이 급여는 받는지 모르겠다. 자, 선비가 직위를 잃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예에 따르면 제후는 친히 밭가리에 참여해 제사에 바칠 곡식을 대고 부인은 누에를 쳐서 실을 뽑아 제사 때 입는 옷을 만든다. 제사에 바칠 희생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희생이라는 거는 제사에 바칠 동물이요, 양 같은 거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음식이 정결하지도 않고 제복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비도 또한 제사에 바칠 곡식을 마련할 밭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제사에 쓸 짐승과 그릇 그리고 옷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면 연회도 열 수 없게 될 것이니 위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소가 다시 물었다. 백수라고, 백수. 스트롱홀드요. 고맙습니다. 스트롱홀드하고 맹자하고 닮은 점은 맹자의 표정이, 맹자 지금 나와있는 사진의 표정이 스트롱홀드 오프닝에 나오는 아저씨 표정하고 똑같다는 건데, 둘 다 미소가 썩었죠. 자, 공자께서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갖고 가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선비가 벼슬 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 농기구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주수가 물었다. 저희 진나라도, 여기서 진나라라는 것은 위나라랍니다. 위나라도 벼슬을 살 만한 나라이지만 벼슬하는 것이 그토록 급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벼슬하는 것이 그처럼 급한 일이라면 군자가 쉽게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벼슬한다는 게 엄청 급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또 불러도 안 오는 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했다. 사내가 태어나면 그가 자라서 장가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녀가 자라서 시집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과 중매인의 소개를 기다리지 않고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며 담장을 넘어 서로 올리면 부모나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천하게 여깁니다. 이광수가 존나 싫어하겠네. 옛날 사람들은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또한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가 자취하면 자취방에 가서 이제 파워섹스 하는 게 이제 자유연애지만은, 옛날에는
그건 아니고 그 자취 같은 건 아니었으니까 서로 이제 그 담을 두고 옆에 이제 이웃한 집이면 서로 담구멍을 뚫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서 서로 파워섹스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자유연애였던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일단 바른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벼슬길이 급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하는 것이 분명 급하지만은 옳지 않은 나라에 가서 정치하는 것은 선비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유학자들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담구멍 넘어서 그 뭐예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맹자의 말인 겁니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자, 제자인 팽경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팽경이 물었다. 뒤따르는 수레 수십 대와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닐까요? 이게 맹자 같은 이제 큰 사람들이 유세하러 다닐 때 제자들을 쭉 이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그 수레 행렬이나 그런 게 엄청난데, 사실 이제 그게 나라에 머물면 그걸 먹여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나라의 체면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자인 팽경이라는 사람이 그거 옆에 다니는 사람 그 삥 뜨는 거 아니냐, 다닌 나라 삥 뜨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한자 읽는 거 아니고 번역된 걸 읽으면서 해석 드리는 겁니다.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한자 읽고. 자, 맹자가 말했다. 올바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들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올바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순임금이 요임금에 의해서 천하를 물려받은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너는 우리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 팽경이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일 없이 얻어먹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네가 각 사람들이 이룬 성과들을 서로 융통시키고 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교육하게 해서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지 않으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아돌고 여자들에게는 삼배가 남아돌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들을 융통시키면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선왕의 도를 지키고 후대 학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데도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해보자. 넌 어째서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경시하느냐? 팽경이 말했다.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그 목적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것도 그 목적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 것입니까? 맹자가 되물었다. 넌 어째서 그 목적을 따지느냐? 네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공로가 있어 먹여줄만 하면 그 사람을 먹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너는 그 사람이 지닌 목적을 보고 먹여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룬 공적을 보고 먹여주겠느냐? 팽경이 대답했다. 저는 그의 목적을 보고 먹여줄 것입니다. 지금 팽경이 여기 걸린 거예요. 말에 걸린 거예요. 지금 함정에 빠진 거죠. 맹자가 이제 계속 유도신문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에 걸린 거예요. 말 지금 자기 말 지금 잘하다가 맹자가 딱 두 가지를 보여줘요. 목적을 보고 먹여주겠느냐, 대해주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보고 대해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신문을 가해요. 그러면 여기서 팽경이 이 중에 하나를 택하면 맹자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복합질문이라 그러는데, 논리학적으로는 복합질문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래? 그러니까 자 보자. 이게 뭐 무슨 질문이 있을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여자한테 남자친구랑은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응이나 아니요 라고 대답하건 말건 간, 어떤 식으로 대답하건 말건 간에 응이나 아니요 라고 긍정이나 부정을 대답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래 몰랐던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여자가 여자 남자친구랑 잘 지내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그 뭐예요? 직접적으로 여자한테 여러분 여자한테 관심 있는 여자한테 너 남자친구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제 니들이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걸 그 여자가 알게 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락도 안 받고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있는 방향으로 침 뱉고 그 다음 발로 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양이도 발로 차고 그럴 거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복합 질문을 써요. 근데 맹자가 여기서 이제 그런 식의 논증을 쓰는 거죠. 두 가지 갈래의 선택지만을 주고 둘 중에 뭘 선택해도 함정에 빠지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바로 앞 뒤에 그게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룬 공로를 보고 먹여주겠느냐? 팽경이 대답했다. 저는 그의 목적을 보고 먹여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죠. 자, 맹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너희 집 기와를 부수고 담벼락 장식에 낙서를 하지만 그 외 목적인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으려는 것이라도 그대는 먹여주겠느냐? 팽경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도 그 사람이 가진 목적을 보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공로를 보고 먹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함정을 봐서 딱 잡아버리죠. 내가 그래서 맹자를 보고 아가리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 잘합니다. 말 잘하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줄도 알고, 그리고 보통 다 함정에 빠뜨려서 성공한 예들을 아마 맹자에 적었겠죠. 그러니까 요 책에 다 적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식의 논법에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자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없겠지만은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 이런 얘기 잘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젯밤에 예를 들면 친구랑 뭐 했어, 누구누구랑 뭐 했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했어 안 했어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어 어제 그 친구랑 한 게 아니라 어제 뭐 다른 거 했다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책 잡히게 됩니다. 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아무튼 그 말의 핵심은 이제 그 지금 좀 말이 좀 뺑뺑 돌았는데, 말의 핵심은 그렇게 유세하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세하고 다니면서 이제 머문 나라에서 이제 먹을 것들을 얻어먹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만장이 물었다. 만장도 사람 이름이겠죠. 송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왕도 정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제 나라와 초나라가 그것을 싫어해서 침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탕왕이 박이란 땅에 살 때 갈나라와 이웃하고 있는데, 탕왕은 이제 은나라의 시조죠. 갈나라의 군주가 방탕하게 지내며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왕이 사람을 보내 왜 제사 안 지냅니까? 라고 물었다. 이거 내정간섭 아닌가요? 자, 그러자 대답하기를 제사에 바칠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희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곡물이요. 동물. 곡물로 바치는 동물, 양 같은 거. 그래서 탕왕이 사람을 시켜 희생으로 쓸 소와 양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갈나라의 군주는 그것을 잡아 먹고는 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거 북한 보는 것 같은데. 탕왕이 또 사람을 보내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제사에 바칠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탕왕이 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게 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에게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르게 했다. 그러나 갈나라의 군주는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술과 밥과 기장밥 그리고 쌀밥을 나르던 사람들을 가로막아 빼앗고 순순히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죽여버렸다. 어린아이가
기장법과 고기를 가져갔는데 갈나라의 군주는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빼앗았다. 서경에서 갈나라 군주가 자신을 먹여주는 사람을 원수로 대했다라는 것은 이 일을 말한 것이다. 탕왕은 갈나라 왕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갈나라를 정벌하였으므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탕왕이 천하의 부를 탐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했다. 명분이죠. 탕왕이 정벌을 시작할 때 갈나라로부터 시작해 11차례 정벌을 했지만 천하에 그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동쪽을 향해 정벌하면 서쪽의 민족들이 원망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정벌해달라 그런 말이죠. 남쪽을 향해 정벌하면 북쪽의 민족들이 원망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을 뒤로 미루십니까? 라고 했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기를 마치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했다. 전쟁 중인데도 시장으로 교육하러 가는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밭을 가는 사람이 변함없이 일을 했다. 그 나라의 군주를 벌주고 백성들을 위로하니 때맞추어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서경에는 우리의 임금님을 기다린다. 임금님께서 오시면 형벌은 없어지리라 라고 했다. 또 주나라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나라가 있어서 무왕께서 동쪽으로 정벌하고 그곳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들은 흑색과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와서 주나라의 왕을 섬겨 큰 복을 받고 큰 나라인 주나라의 신하로 복종하겠다고 했다. 고한다. 당시 그쪽의 관리들은 흑색과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채워서 이쪽의 관리들을 환영했고 그쪽의 백성들은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마실 것을 담아 가지고 가서 이쪽의 백성들을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을 물과 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잔악하게 굴던 자를 잡아 처벌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태서라는 거는 뭐 글 이름이겠죠. 서경인가? 신가 뭐 그러겠죠. 우리의 위세를 떨쳐 은나라 영토를 치고 백성들에게 잔악하게 군자를 잡아 죽이고 벌 주는 공이 크게 베풀어지니 그 공적이 탕왕보다도 위대하도다 라고 했다.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왕도 정치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머리를 지켜들고 그가 오기를 바라고 군주로 삼고자 할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강대하되 하더라도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 마지막 문장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불행왕정 운이 순행왕정 사해진해 개거수 이망지 요기위군 제초유대 수된가 하의언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문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건 왕의 정치를 펴면 왕도로서 정치를 펴면 백성들이 그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웃나라의 침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맹자 입장에서는 그 정치를 펴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해주겠죠. 이걸 탁상공론이라고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자는 정치이론가이기 때문에 정치이론가에 맞는 철학자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맹자가 송나라 관리인 대불승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왕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느냐? 네, 그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초나라의 대부가 자기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기를 바란다면 자기 아들을 제나라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겠느냐 아니면 초나라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겠느냐? 대불승이 대답했다. 제나라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한 명의 제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는데 옆에서 여러 명의 초나라 사람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로 때려가며 제나라 말을 배우도록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제나라 수도의 번화한 장악거리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한다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로 때려가며 초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해도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그대는 송나라의 현자인 설거주가 선한 선비라고 해서 그를 왕궁에서 지내게 했다. 왕궁에 있는 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두가 설거주 같은 사람이라면 왕이 누구와 함께 악한 일 하겠느냐. 또 왕궁에 있는 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두가 설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왕이 누구와 함께 선한 일을 하겠느냐. 설거주 혼자 설거주 혼자서 송나라 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누굴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르치려는 사람 주변 새끼들이 다 이명박 같은 놈이야. 다 이제 자기 속밖에 챙길 줄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착해지겠어요? 아니면 걔들한테 물 들어가겠어요? 물 들어가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설거저런 선비가 되게 괜찮은 선비라서 왕궁에다 모셔놨는데, 근데 설거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냥 그 이명박 같은 놈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설거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요 부분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손추가 물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제후를 만나보지. 자, 공손추가 물었다.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신하가 되지 않으면 군주를 만나보지 않았다. 단간목은 담장을 넘어서 군주를 피했고 설류는 문을 닫아 걸고 군주를 들이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지나친 경우이다. 제후가 간절히 만나보려 한다면 만나도 된다. 양화는 공자가 자신을 만나보게 하고 싶었지만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기 싫었다. 당시에는 대부가 선비에게 선물을 보낼 경우 선비가 자기 집에서 직접 그것을 받지 못했으면 대부의 집문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서 양화는 공자께서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서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러 오게 하고 싶은데, 근데 네가 와라 그러면 그거 무례한 거잖아요. 무례한 거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입방을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때 관습을 이용해서 이제 공자가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공자께서도 또한 양화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엿보고 그의 집문에 가서 절을 하였다. 당시에 양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직접 찾아뵈었다면 공자께서 또 어찌 그를 만나보지 않았겠느냐. 증자는 어깨를 치켜 올려 아첨하며 웃는 것은 여름날에 받은 일을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다. 자로는 서로 뜻이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색이 붉어져 있는데 이런 짓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들의 말에 비춰본다면 군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수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보죠. 송나라 대부인 대영지가 말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세법을 실시하고 국경의 관문과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세액을 경감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폐지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짓은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일러주자 그 사람은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그만둬야지 어째서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자, 다시 읽어보죠. 계속 읽어보죠. 원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원칙, 그러니까 형이사, 그러니까 이론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의 원칙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 그런 게 이제 앞에 이제 그 공손춘 아니면 양양 편하고 좀 많이 다른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공도자가 물었다. 밖의 사람들은 모두 선생께서 논쟁하기를 즐긴다고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내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네, 들어가십시오.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맹자는. 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에 사람이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는데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어려워지곤 했다. 요임금의 시대에는 물이 역류해 나라 한가운데로 범람해 뱀과 용이 그곳에 서식하자 백성들이 정착할 수가 없어서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땅굴을 파서 살았다. 시경에서 큰 물이 나를 경각시켰다라고 했는데 큰 물이란 홍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임금이 우에게 물을 관리하게 하였다. 우는 땅의 물길을 파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뱀과 용을 몰아서 수초 우거진 것으로 내쳤다. 물이 양쪽 기슭 사이로 흘러갔으니 양자강과 회수 그리고 하수와 한수가 그것이다. 하수라는 건 아마 황하를 의미하겠죠. 위험과 장애가 멀어지고 새와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진 후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게 되었던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돌아가시자 성인의 도가 쇠퇴하고 폭군들이 연이어 나타나 백성들의 집을 헐어서 못을 만듦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히 살 곳이 없게 되었다. 또한 전답을 무너뜨리고 정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제대로 잊고 먹지 못하게 되었다. 잘못된 학설과 포악한 행위가 또다시 생겨났으며 정원과 못과 늪이 많아지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은나라 주왕의 시대에 천안 다시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폭군주를 죽였으며 엄나라를 정벌하고 3년 뒤에 그 군주를 죽이고 주가 총애하던 비렴을 바닷가로 몰아내고 죽여버렸는데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였고 범과 표범, 호불수와 코끼리 같은 맹수들을 몰아서 멀리 내쫓아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서경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빛나도다 문왕의 계획이여 위대하게 이으셨도다 무왕의 공적이요 우리 후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되 모두 올바른 도로서 하시고 결함이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희미해져 잘못된 학설과 포악한 행위가 또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신하인데 그 군주를 죽이는 자가 있고 자식인데 그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었다. 자, 공자께서 이런 세태를 걱정해 춘추라는 역사서를 지었다. 춘추와 같은 역사서를 쓰는 것은 본래 천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이해하게 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고 나를 비난하게 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성인 왕이 나오지 않자 제후들이 방자하게 굴고 초야의 선비들은 지 멋대로 떠들어대며 양주와 묵적의 악설이 천하를 가득 채워서 천하의 주장들이 양주에게로 귀착되지 않으면 묵적에게로 귀착되었다. 양주는 도가 사람이고요. 묵적은 묵가 사람이죠. 양주는 오직 자신만을 위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묵적은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버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양주의 말은 위야고요. 위야. 묵적의 말은 겸해입니다. 겸해. 어버이를 부정하고 군주를 부정하는 것은 금수와 같다. 공명의가 말하기를 왕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곡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양주와 묵적의 악설이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잘못된 학설이 백성들을 기만하고 인의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인의가 막히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걱정해서 성인들의 도를 보호하고 양주와 묵적의 악설을 막으며 도리에 넘어서는 말을 추방하며 잘못된 악설을 주장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말들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일에 해를 끼치게 되며 정치를 하는 속에 횡행하면 국가의 대사를 망치게 된다. 성인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제압하자 천하가 평온해졌고 주공이 오랑캐를 정벌하고 맹수들을 몰아내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고 공자가 춘추를 짓자 인륜을 어긴 신하와 아들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경이 이르기를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치고 남쪽의 오랑캐에 와서 천하를 응징하니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어버이를 부정하고 군주를 부정하는 자는 주공도 응징했을 것이다. 너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옳지 못한 악설을 종식시키며 잘못된 행위를 막고 도리를 넘어선 말을 내쳐서 우임금과 주공, 공자, 세분, 성인의 말을 계승하려는 것이지 어찌 논쟁하기를 즐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느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양주와 목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성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도가하고 묵가 엄청 싫어하네요. 엄청 싫어하시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제 나라의 장수 광장이 말했다. 광장, 사람 이름입니다. 진중자는, 잠깐만요. 진중자는 어찌 진실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는가. 영팝에 아니겠습니까? 오릉에 살 때 사흘 동안을 먹지를 못해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오얏나무에는 벌레 먹은 열매가 반이 넘었는데 진중자는 기어가서 떨어진 오얏을 주워 먹고, 오얏이라는 게 자두예요. 자두. 판단님 안녕하세요. 세 번을 삼킨 후에 귀에 들리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제 나라의 선비 중에서 나는 반드시 진중자를 여러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으로 여깁니다. 최고란 말이죠. 비록 그렇다고 해도 진중자가 어떻게 청렴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중자가 추구하는 그런 지조를 충족시키려면 지령이가 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진중자는 실제로 청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렁이는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아래서는 땅속의 흐린 물을 마십니다. 진중자가 사는 집이 백이 같은 현자가 사는 집인지 아니면 도척과 같은 도적이 지은 집인지, 그가 먹는, 도척이라는 거는 그 되게 유명한 도적입니다. 그가 먹는 곡식이 백이가 기른 것인지 아니면 도척이 기른 것인지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광장이 대답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는 손수 신발을 짜고 부인은 길쌈을 해서 곡식과 바꿉니다. 허행 같은 사람이네요. 맹자가 말했다. 진중자는 제 나라에서 대를 이어 벼슬을 해온 사람으로 형인 대가, 잠깐만요. 형인 대, 그러니까 대가 사람 이름이에요. 형인 대가 개 땅에서 나는 수확을 복록으로 받은 것이 만종이나 됩니다. 그런데 형이 받은 녹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형이 사는 집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곳에 거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오릉에 산 것입니다. 언젠가 형의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의 형에게 살아있는 거위를 선물로 보내오자 이마살을 찡그리며 이 꾀꾀거리는 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때 마침 형이 밖에서 돌아와서는 이것이 꾀꾀거리는 거위 고기이다 라고 하자 진중자는 밖으로 나가 그것을 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는 것은 먹지 않았으면서 아내가 주는 것은 먹었고 형의 집에서는 살지 않았으면서 오릉에선 살았는데 이러고도 오히려 그가 지조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중자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어야만 자신의 지조를 다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뭐 진중자라는 사람이 확실히 이제 청렴한 구족이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세상과의 그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까지가 그 등문공 하편 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양해왕이나 그 다음에 공손주편, 양해왕편이나 공손주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많이 했죠. 직접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죠, 그죠? 주로 제후한테 한 얘기들이고. 근데 등문공평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이 이것도 이제 맨날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성선에 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한 구절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본성에 관한 얘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주가 돼서 나오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의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원칙들 얘기들. 그러니까 원칙을 어겨서 안 된다. 도덕적 원칙을 지켜라. 왕도로서 정치해라. 실제 세상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등문공편은 저는 이제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이되 앞쪽보다 훨씬 더 이제 실제 정치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치에 관한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왕이나 아니면 공손추 편보다는 그 문맥적인 일관성이나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후에 또 읽어보면 또 편의 그 특징들이 드러나겠죠. 자, 요 다음 편은 이루편인데요. 이루. 요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편 존나 기네. 뭐지, 이루편 진짜 긴데? 60쪽? 잠깐만요. 나 160쪽인 줄 알았다. 60쪽이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좀 할까? 오늘은 그만할까? 자, 다음에 뵙죠.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철학 산책은요,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